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자, 요즘에 그 증권사 계좌 트면은 옛날에 기프티콘 주고 이러던데 요즘에 증권사 계좌 트면 뮤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트고 싶어서 봤는데 다 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터진 증권사에서 좀 줬으면 좋겠는데 반가사유상 있죠? 미모 증권에서 지금 계좌 트면 주더라고요. 선착순으로 갖고 싶었는데 저도. 자, 국립중앙박물관 어렸을 때 다 가잖아요. 그거 그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 줄 서가지고 빨리 선생님이 빨리 가라고 해가지고 뒤에서 계속 그냥 저기 손으로 그 벽만 긁고 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나와보면은 손이 여기 시꺼매져 있었거든요. 제 검지손가락이. 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 층을 돌면서 계속 올라갔다 내려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캐대언 열풍이 부는 걸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네요. 그때만 해도 그렇게 먼지가 쌓여 있었는데 지금은 대단합니다. 다시 국중박을 가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뮤주도 굉장히 열풍이 부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진 것 같네요. 자, 지금 저 국중박이랑 뮤주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지금 제약바이오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한미약품 얘기를 드렸잖아요. 한미약품. 그래서 한미약품이 2015년에 계속 노력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기술 수출을 여러 번 했던 것이 반환당하면서 조금 끝이 안 좋았지만 그게 결국에 지금의 씨앗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늘도 지금 코스닥에서는 결국에 지금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가 또 급등하고 있거든요. 지금 알테오젠은 지금 코스피 이전 상장이 확정이 거의 된 것 같아요.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 아주 좋은 타이밍에 계약까지 나와버렸기 때문에 계약은 이미 이 기술 수출을 해놓은 건데 그게 이제 머크가 정점을 찍어버렸죠. 키트루다의 제형 변경에 성공해버리면서 그렇게 되면 키트루다 이제 특허 절벽에서 방어됩니다. 그렇죠? 키트루다가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 1위에 올랐잖아요. 에브비의 휴미라가 9년 연속을 하고 있다가 10년 연속을 하려는 타이밍에 코로나가 터져요. 그래서 화이자가 갑자기 반짝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 1위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렸으니까요. 특수한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반짝 화이자는 찍고 저 먼 뒤안길로 사라지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게 머크의 키트루다거든요. 머크의 키트루다가 항상 2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에브비의 휴미라에 이어서. 근데 에브비의 휴미라도 특허 절벽을 맞이했고 머크의 키트루다도 특허 절벽을 맞이했거든요. 근데 특허 절벽을 맞이하면 저런 블록버스터 업체들이 자기 돈 되는 거 가만히 있겠어요? 제형 변경하고 그러니까 모양을 변경하는 거예요. 제법 변경, 만드는 법 변경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변경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뒤에 방어를 치려고 하다 보니까 알테오젠이 머크의 간택을 받은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펩트론 지금 세 개도 지금 기술 수출을 다 하나씩 여러 개씩 날리면서 파이프라인을 꽂아놓은 업체들이죠. 지금 펩트론이 시가총액 3위고요. 리가켄바이오가 7위고 ABL바이오가 8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1, 3, 7, 8이 전부 기술 수출 플랫폼 장점을 가진 바이오 업체라는 것이죠. 알테오젠이 빠져도 3명이 있어요. 물론 4대 천왕 중에서 왕이 하나 빠지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 알테오젠하고 결국 펩트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이렇게 탄탄하게 4대 천왕 자리를 굳혀놓은 것이 지금 알테오젠이 빠져도 그렇게 허전하지만 않은 지금 토대를 마련해 놓은 거죠. 물론 저렇게 하면 좋죠. HLB, 코오롱 티슈진. 지금 12회 HLB, 12회 코오롱 티슈진 있죠. 물론 저 업체들처럼 우리나라의 신약을 꽂으면 좋죠. 제일 좋아요. 우리나라 이름을 붙여서 우리나라 신약을 꽂아가지고 우리가 무슨 머크의 키트루다처럼 세계적인 블록버스터가 되면은 가장 좋죠. 근데 그게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 뚫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지금 예전에 코오롱이라는 그룹의 뒷배를 타고도 실패를 했던 것이잖아요. 지금 코오롱 티슈진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기술 수출 플랫폼이 얼마나 효율적인가를 지금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게 이제 제약업종에서는 한미약품이 원조고 그 다음에 유한양행이 그걸 터뜨렸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제약바이오 하잖아요. 제약산업이 훨씬 더 뼈가 오래됐고 그 다음에 바이오로 옮겨가는 건데 그래서 화이자의 비아그라 같은 거 그거는 이제 이 화학합성 의약품
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의약품 시대로 넘어가서 바이오 시밀러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화이자의 비아그라는 화학 합성으로 만든 의약품이라 그거를 베낀 거는 제네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을 베낀 건 바이오랑 유사하다고 해서 바이오 시밀러. 그게 셀트리온이 커왔던 그게 바이오 시밀러죠. 그러니까 유사하게 만드는 게 화학 합성 의약품을 유사하게 만들면 제네릭이고, 그러니까 비아그라의 제네릭이 한미약품의 88정이에요. 88하다 해가지고 발기부전 치료제가. 그래서 88정이 제네릭이고, 그 다음에 바이오시밀러는 뭐 여러 가지 만들었죠. 셀트리온이 여러 가지 만들었잖아요. 마자로 끝나잖아요. 보통 모마. 그런 바이오시밀러들. 그러니까 제네릭 회사라던가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은 뭐를 노리고 있겠어요? 합성의약품 오리지널이라던가 바이오의약품 오리지널의 특허 기간이 만료되는 그 시기만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럼 유사하게 베껴서 만들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아그라의 시장도 한미약품의 88정이 다 먹었죠. 그 뒤에 비아그라가 다 변경해가지고 막 모양도 바꾸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방어 치려고 했지만 싼 가격으로 뚫고 들어오는 걸 못 막은 것이고,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똑같잖아요.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로 약값을 크게 후려쳐가지고 들어온 처음 선점한 시장에서 많은 재미를 보면서 주가가 저만큼 오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면 이제 그것보다 더 신약에 가까운, 만약에 거기까지 도달을 하게 된다면 오리지널을 이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지점에서 바로 우리나라 기술수출 플랫폼 업체들이 활약을 하는 거예요. 오리지널은 그 뒤에 후발주자들의 어떤 침투를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뒤에서 들어오는 제네릭이나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은 오리지널을 무찌르기 위해서 다 기술 수출 플랫폼이 필요한 거예요. 제형을 변경하던가 제법을 변경하던가 어떻게든 변경해서 신약에 가까운 효과를 내는 수준에 이르러야 그 대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어를 하는 측면과 공격을 하는 측면에서 다 같이 러브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술 수출 플랫폼에서 그 정도의 위치에 선 업체들은 지금 저렇게 시가총액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아까 말했듯이 코스닥 10위 안에 4종목이나 저렇게 포진하게 된 것이고, 그게 제약에서는 한미약품이 그것을 지금 일구려고 노력을 했었고 유한양행으로 넘어갔었죠. 근데 이제 보령은 뭐냐? 반대입니다. 반대. 자, 지금 다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한미약품, 유한양행, 그 다음에 이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 펩트론, 이 리가켄바이오, 에이벨바이오, 이런 업체들이 기술 이전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라이선스 아웃, 신약 후보 물질이든 기술 수출이든 기술 플랫폼이든 수출하려고 그 업체에 도움이 되게. 그런데 보령은 어떻게 하고 있냐? 반대. 보령은 사들입니다. 이게 완전히 전략에 달린 거예요. 완전히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자는 뭐냐면은 그 어떤 다국적 제약사에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기를 줘가지고 더욱더 발전시켜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선점해서 먹으려는 것이고, 이 보령은 뭐냐면 이미 확보된 안정적인 레코드를 가진 이 네임밸류가 굉장히 높은 블록버스터, 하지만 우리가 반도체에서 나오잖아요. 레거시.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 방송으로 예를 들면 쉽잖아요. 유튜브나 틱톡이 뜨지만 KBS, SBS, MBC라든가 라디오, 이거 역할 무시 못합니다. 시니어들이 많이 시청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시니어들이 많이 시청하는 것 때문에 유튜브에도 시니어 대상으로 무슨 오디오북이니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령은 뭘 사는 거냐면 KBS, SBS, MBC, 라디오 이런 걸 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머지 전자들은 뭘 하고 있냐면은 새로운 거를 줘서 유튜브, 틱톡이 더 변형을 해가지고 오히려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쪽에 있는 것이고, 그럼 보령은 무슨 장점이 있냐면은 이미 확보된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이름은 오래되고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그만큼 확보된 환자가 많고 변동이 적고 안정적이라는 거죠. 유한양행이 렉나자를 성공시켰잖아요. 렉나자랑 지금 얀센의 아미반타맙이라는 물질이었는데 그걸 두 개를 병행해서 마치 신데렐라랑 왕자님이 이 결혼을 하듯이 합쳐가지고 지금 타그리소,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먹고 있는 그 시장을 뚫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표적 항암제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는 표적 항암제 시장의 왕자고, 비소세포 폐암을 보통 대상으로 여러 가지 정증이 있지만
비소라는 거는 작지 않다는 거예요. 소인데 비가 붙었으니까 작지 않은, 세포가 작지 않은 폐암이라는 거예요. 비소세포 폐암에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압도적인 표적 항암제 1위고 그 다음에 머크의 키트루다의 그 시장은 면역 항암제예요. 우리가 1, 2, 3으로 나눴을 때 1세대는 세포 독성화학 항암제. 그러니까 딱 이름만 들어도 세포에 뭔가 독성이 있을 것 같은, 되게 독할 것 같잖아요. 맞아요. 독해요. 너무 독해서 정상세포까지 죽여버리고,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피폐해지죠. 피부가 다 녹아내리고 머리 다 빠지고, 그래도 암을 죽여야 되니까 그냥 다 같이 죽이는, 그냥 옛날에 그거죠. 요즘에 정밀미사일 뭐 드론으로 타격하는데 옛날에 세계 1차 대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냥 가가지고 그냥 뚱뚱한 포탄 막 아무나 다 쏟아 붙여요. 그냥 던지고 맞으면 그만이고 안 맞으면은 민간인도 다치고 막 건물도, 우리 건물도 부서지고 이런 거,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발전해서 표적 항암제라고 타깃을 해서 그 타깃만 공략하는 게 나왔고, 그 타깃만 공략하는 거에서 이제 부작용을 더 줄이려고 면역 항암제라고 인간의 면역력을 끌어올려서 암을 스스로 퇴치하게 하는 면역 항암제까지 간 거죠. 이게 1, 2, 3, 4대로 진행이 됐는데,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랑 렉나자가 지금 경쟁하는 그 시장이 표적 항암제고, 머크의 키트루다가 있는 그 시장이 면역 항암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1, 2, 3세대라고 해서 물론 1보다 2가 더 낫고 2가 2보다 3이 낫고, 3세대가 예를 들어 머크의 키트루다에 또 내성이 생기면 4세대가 또 나와야 돼요. 그럼 4세대는 더 발전된 거는 맞아요. 근데 이게 뭐냐? 1, 2, 3, 4대로 간다고 해서 더욱 부작용이 적고 좋지만 모든 환자에게 다 쓸 수는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모든 환자에게. 머크의 키트루다의 반응률이 떨어진다는 게 문제예요. 그럼 그 환자들은 어디로 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결국에 1세대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 쓰던가 방사선 치료 같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안정적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1세대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 여기에 안정적인 매출을 노리는 게 보령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유한양행이랑 한미약품이 하는 전략이랑은 완전 다른 곳에서 놀고 있는 것이죠. 누가 더 좋다고는 할 수 없어요. 이 회사의 전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령이 사노피의 세포 독성 항암제, 아까 말한 1세대 항암제잖아요. 탁소텔의 글로벌 비즈니스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 탁소텔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전에 잼자도 있었고, 이 지금 보령은 이런 전략으로 나가는 겁니다. 계약 금액이 최대 1억 7,500만 유로예요. 2,878억 원이네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래서 보령 예산 캠퍼스에서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세포 독성 화학항암제 포트폴리오를 계속 늘리는 전략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어떤 말이 나오나. 저분 또 나왔어요. 저분 모든 게시판에 계시나요? 같은 분인지 다른 분인지 모르겠는데. 또 강쥐 산책하고 올 테니까 상 갖다 놔라. 또 나왔습니다.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요. 자, 바이오는 뉴스에 사서 뉴스에 판다. 끝난 것 같다. 뭐 이런 분도 있죠. 바이오가 예전에 엄청나게 완전 그냥 테마였거든요. 실적 하나도 없이.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은 다 시뻘건데 그냥 기대감으로만 오르니까 말도 안 되는 PER, PBR이 나오고, 마이너스면 IPBR, PER, PBR 안 나오죠. 근데 매출액이 막 1 막 이렇게 했는데 주가는 엄청 뻥튀기 돼가지고 PER, PBR이 막 1000배가 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바이오가 뉴스에 딱 뭐가 좋은 뉴스가 뜨면 바로 팔아버리는 게 낫죠. 그전에 기대감으로 다 올랐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아직도 바이오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있고, 바이오가 물론 엄청나게 지금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 자, 그다음에 요즘 말차가 유행이라 녹차 파는 회사인 줄 알았다는 분도 계시고요. 보령. 자, 그다음에 보령, 이제 충남 보령의 머드축제 비유해서 머드축제 가즈아 하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어쨌든 보령을 보면은 지금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소식에도 불구하고 음봉을 맞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 정말 답답한 모습이죠. 20개월 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20개월 선을 뚫어야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과열권으로는 사실 바닥을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2008년, 9년은 서브프라임이 있었던 해고, 그것을 제외한다면 RSI 기준으로 2012년도, 2023년도, 그리고 2025년도 거의 지금 요 44 정도 되는 여기는 굉장히 보령의 역대적으로 주가가 가장 차가운
지금 저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20개월선을 벗겨야지 시작된다는 거. 기술적인 의미가 있는 상승이 시작되려면 저 20개월선 저거 돌파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상승하기 힘들다는 거 아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는 코스닥의 토모큐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약간 바이오인데요. 바이오에서 약간 백업을 해주는 업체죠. 자, 저렇게 뭐 보령이든 한미약품이든 알테오젠이든 뭐 리가켄 바이오든 뭐 이런 회사든 자, 저런 어떤 세포를 분석할 수 있는, 우리가 세포를 분석할 때 보통 염색약을 넣는다고 하는데 그럼 세포가 망가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토모큐브의 기술은 그런 염색이라든가 무슨 이물질을 첨가하지 않고 천연의 세포를 아주 고해상도로 관찰할 수 있는 그 기술, 이 기술을 가지고 바이오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는 반도체 비파괴 검사라고 파괴하지 않고 안에 균열이 있나 무슨 어떤 문제가 있나를 검사하는 이 영역까지 지금 진출하고 있는 업체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뜨거워요. 상승을 시작을 했는데 계속 상승을 하네요. 2024년도 11월 달에 상장하고 나서 지금 9,930원이었는데 이번 달에 54,400원. 와, 이런 기업은 정말 환영할 만하죠. 이거랑 정반대의 기업 많죠. 그쵸? 상장하는 달에 최고가 찍고 12개월 내내 떨어져가지고 저기 바닥에 가 있는 업체들 많습니다. 정말 끔찍하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토모큐브에 대해서는 어떤 평을 해놨을까요? 자, 저분이 올렸습니다. 저 오늘 올린 게 아니라 꽤 됐는데, 자, 9,329원 앞에 뭐 자리가 가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4,797주 꽤 많이 갖고 계시고요. 이미 94.5%, 100% 이상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더 올랐기 때문에 상승률이 수익률이 더 났을 거예요. 올해 세 번째 더블이 될란가요? 저분 투자 진짜 잘하시네요. 저거까지 하면은 올해 세 번째 더블을 먹는답니다. 대단하신 분이네요. 자, 그 다음에 진짜 팔기 싫어. 차트 무너지는 그날까지 가장. 자, 왜냐면 팔기가 싫어요. 지금 계속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오르고 있거든요. 차트가 무너지기 전까지 가져가야죠. 왜냐면 수익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저분도 잘 판단하셔가지고 가장 고점에 파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볼까요? 또 뭐라고 해놨나요? 9월 22일 날. 자, 이분은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어쨌든 요 제약바이오 씬에 있긴 했었어요. 근데 금요일 날 삼천다제약의 본전이 와가지고 탈출을 해가지고 토모큐브에 들어갔더니 삼천다제약이 얼마 전에 폭등했잖아요. 폭등하고 토모큐브는 폭락이네요. 주식은 정말 어렵네요. 했는데 이분이 그대로 토모큐브에 계셨다면 어쨌든 토모큐브가 지금 또 상승해서 수익이 났습니다. 설마 또 토모큐브에서 다시 삼천다제약으로 가지진 않았겠죠. 자, 그러니까 너무 이게 바이오라고 해서 너무 이 생각을 단탈해가지고 왔다 갔다. 요즘에 바이오도 보시면은 한 번 자리 잡으면 쭉 갑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자리 잘 잡으면은 진득하니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핑퐁핑퐁 하다가 역방향 타면은 진짜 머리 아픕니다. 자, 이분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파를 준비했는데, 자, 아까 보령 머드축제 얘기를 했는데요. 보령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뭐 종목 게시판 가면은 꼭 그 얘기 있어요. 보령 머드축제 얘기가. 자, 그래서 이렇게 보령 머드 페스티벌 제가 만들었습니다. 머드로 이렇게 조각을 해놨죠. 자, 여기 보령이 인수한 약들의 이름입니다. 잼자, 알림타, 이번에 탁소텔까지. 자, 이게 전부 다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죠. 1세대 항암제여서 3세대, 2세대에 비해서 단점이 많지만 아직도 많은 환자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아주 안정적인 제품들을 사들임으로써 그 포트폴리오로 안정적인 캐시카우의 기반을 갖추고 있는 이런 요 전략이 보령의 전략이다. 마치 머드 축제 맨날 만드는 인어공주, 무슨 슈퍼맨 이런 거 만드는 이 전략이랑 똑같지 않나, 머드축제의 어떤 그 방향성이랑 똑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보령 머드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오늘 보령 머드축제 개막을 축하하면서 제가 한마디 외치겠습니다. 보령 머드축제 개막! 보령제의 항암제 라인이 머드라?